태국의 한 식당에서 여러 명의 여성이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그때 한 여성은 눈에 띄게 화가 나 있는 듯 친구로 보이는 다른 여성을 향해 강하게 말을 던집니다. 너도 이제 그만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한테 좋을 게 뭐가 있어? 너 한때는 한국을 누구보다 좋아했었잖아. 그런데 지금은 무슨 이유 때문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반한 감정을 퍼뜨리는 거야? 그녀의 말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습니다. 한때는 가까웠던 두 친구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는 것인지 그들의 대화는 식당 안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여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요? 지금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청 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에 살고 있는 린차야입니다. 저는 현재 태국 관광청에서 일하면서 태국이란 나라를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맡은 일은 보통 외국 여행사와 협력해 태국의 전통 시장 투어나 사원 방문 같은 체험형 관광 패키지를 개발하고 국제 관광 박람회에 참여해 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국 언론과의 협력을 통해 태국 문화를 알리는 기사를 작성하는 일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요즘 태국에서 한국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들 들으셨을 것 같아서예요. 그런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태국인들이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태국은 아시아에서도 K-팝 열기가 정말 뜨거운 나라 중 하나거든요. BTS나 블랙핑크 같은 아이돌은 태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 그 중심에는 블랙핑크의 리사가 있죠. 리사는 태국 북동부의 부리람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그곳은 태국 내에서도 빈부격차가 큰 지역 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환경이죠. 그런데 리사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한국으로 건너가 세계적인 K-팝 그룹 블랙핑크의 멤버로 성공하게 됐어요. 이 점에서 많은 태국인들은 리사를 단순한 아이돌이 아니라 진정한 영웅처럼 생각해요. 특히 리사는 하층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기 때문에 태국인들에게는 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리사의 성공은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었고 리사는 단지 유명한 가수일 뿐만 아니라 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녀가 솔로곡 라리사에서 전통 태국 의상을 입고 태국 문화를 담은 뮤직비디오를 선보였을 때 태국인들은 정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태국에서는 그녀를 통해 한국에 대한 사랑도 더 깊어졌었어요. 그래서 현재의 상황이 더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도 태국에서 반한 감정이 퍼지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된 걸 알고 있어요. 이 일이 시작된 건 지난 10월 말 태국의 한 언론사에서 한국 입국을 거부당하는 태국인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부터였어요. 저도 처음에 한국 공항에서 태국인들이 입국을 거부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정말 놀랐어요. 태국인들이 한국을 여행하려고 갔는데 무더기로 입국이 거부되었다는 뉴스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을 좋아하는데 한국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걸 보고 마음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마치 한국이 태국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니 한국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사실 한국에는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인 불법 체류자 중 태국인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 중 상당수가 관광 비자를 이용해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을 초과해 불법으로 일하거나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였어요.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고 있는 태국인의 수가 2015년 5만 2천여 명에서 작년 15만 7천여 명으로 무려 3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모두 합법적인 비자 없이 몰래 한국에서 살고 있는 거죠. 사실 태국은 비자 면제 국가라 원래는 인천행 항공권만 있으면
최대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이걸 악용해서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한국 정부가 전자여행 허가 제도를 도입해서 입국 심사를 더 강화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 태국인들은 한국의 입국 심사를 피해보려고 제주도를 공략하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제주도에서는 입국 심사를 통과한 태국인 관광객 중 일부가 관광 일정에서 이탈해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 이들 대부분은 육지로 밀항을 시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이렇게 몰래 들어와서 불법 체류하는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지난 7월에는 경기도 수원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마약을 하고 무등록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망가다 시민의 도움으로 경찰에 잡힌 사건도 있었어요. 또 최근 경기 안양에서는 태국인이 500억 원이 넘는 필로폰 16kg을 반죽 기계에 숨겨서 국내로 밀반입하려다가 잡힌 사건도 있었다네요. 이런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태국인들의 한국 입국 심사를 더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불법 체류자로 인해 한국의 치안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고 또 자연스럽게 자국민의 일할 곳을 빼앗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조치가 불가피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한국 정부가 태국 불법 체류자들로 인해 골머리를 썩을 때 태국 정부에서는 이런 현실을 본체 만체하며 나 몰라라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상황을 생각해보니 태국인으로서 오히려 한국에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군요. 하지만 대부분의 태국인들은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한국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태국에서 잘 알려진 인플루언서마저도 한국에 입국하려다 공항에서 거부당했고 이 인플루언서가 한국에서의 입국 거부 경험을 소셜미디어에 올리자 많은 태국인들의 분노는 더욱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태국인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너도 나도 한국의 입국 거부 경험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태국 여성은 수많은 서류를 제시해 신뢰성을 보여도 입국 절차에서 거절당해 결국 발길을 돌렸다며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한 경험으로 입국 심사대의 질문을 잘 알기 때문에 여행에 관한 모든 자료를 준비했지만 월급과 비교해 너무 많은 돈을 들고 왔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절당했다고 했어요. 그녀는 5년 동안 이번 여행을 위해 돈을 모았던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태국의 한 대학 교수는 20여 개국을 여행했지만 한국에서는 입국을 거부당했다고 했어요. 또 다른 태국인은 과거 4번이나 한국을 방문한 기록을 보고 왜 다른 나라를 방문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았다면서 마치 내가 범죄자이냐 끊임없이 신문받았다고 말했죠. 이런 사실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알려지자 대부분의 태국인들의 반응은 한국에 불법 체류하는 태국인들이 많다는 것은 알겠지만 합법적으로 한국을 관광하려는 태국인들에게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응들이었습니다. 물론 억울하게 단지 한국을 관광하려고 갔던 태국인들이 입국을 거부당한 것이 억울한 감정이 드는 것은 당연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화가 납니다. 하지만 태국인 방문객이 줄면서 한국에 불법 체류하는 태국인들도 함께 줄었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물론 억울하게 한국에 입국 거부당한 태국인들도 있지만 한국을 방문하는 목적이 단순하지 않았던 태국인들도 많았다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런 사실에는 이미 태국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일부 네티즌들이 엇나간 시선으로 이런 상황을 선동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태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퍼져나갔어요. 특히 벤코리아와 같은 해시태그가 유행하면서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 여행을 금지하자는 목소리를 내더니 이제는 한국인도 태국에 오지 말라는 분위기까지 형성되고야 말았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태국여행협회 부회장의 한국 비하 발언으로 난리가 나버린 거죠. 태국여행업협회 부회장은 일본 매체인 니케이 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찾는 태국인 관광객이 감소한 것은 관광 명소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한국 명소는 인기 영화와 넷플릭스 콘텐츠를 통해 알려졌기 때문에 수명이 짧다고 말하면서 중국과 일본에는 더 많은 명소와 비자 면제, 덜 비싼 가격, 놀라운 전망, 좋은 분위기 등 매력이 있다고 말했어요. 이 발언은 사실상 한국의 관광을 대놓고 비하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이에 대해 태국 한국문화원과 한국관광공사 방콕지사가 태국인의 한국 입국 거부 사례에 속상한 심정을 알겠으나 표현을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태국여행협회는 회장 명의의 공식 사과와 서한을 통해 협회 입장이 아닌 일부 관계자의 개인적 발언이라고 해명했지만 해당 사건 이후 한국과 태국의 불편한 관계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태국여행협회장의 이런 발언은 현지 민심을 이용한 하나의 마케팅 전략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한국이 그동안 태국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여행지였는데 최근에 여러 이유로 한국 여행이 줄어들면서 협회에서는 그 자리를 일본이나 중국 같은 다른 나라가 채우길 바랐겠죠.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을 더 많이 가라고 권유한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되어버렸어요. 태국에서 한국을 비판하는 발언들이 나오면서 태국이 오히려 국제적으로 비판을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태국이 불법 이민자 문제나 강력 범죄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비판하니까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도 태국에 대해 불편함을 표현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 이들 나라들은 원래도 태국의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해 불만이 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의 입장에 공감하면서 태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 커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태국인들의 이런 엇나간 반한 캠페인을 제발 말리고 싶어요. 지금 태국인들이 이럴 때가 아니거든요. 한국 여행 금지 운동이 시작되고 나서 태국인들이 실제로 한국보다는 중국과 일본으로 여행을 많이 가긴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태국 내에서 한국 여행에 대한 반대 운동이 먹혀 들어갔다며 한국에 상당한 영향을 줬을 거라며 의기양양해 하더라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에요. 태국의 최대 관광 도시가 바로 방콕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태국을 찾는 한국인 여행객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현지 상인들이 생계에 큰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방콕 안에서 폭동이 일어났고 상인들은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무력까지 사용하면서 시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관광객이 줄어드는 게 단순히 돈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 불안정까지 불러오고 있는 거죠. 사실 저는 그런 피해를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희 엄마 이야기예요. 엄마는 방콕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이곳은 한국인들에게 꽤 잘 알려져 있어서 주로 한국인 손님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한국 여행 금지 운동이 유행하고 나서부터 주변 상인들이 식당 앞에 한국인을 거부하겠다는 푯말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한국인 손님들을 쫓아내는 일까지 벌어졌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인들이 발길을 끊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엄마 식당에도 손님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게 되었어요. 상인들은 처음에는 한국인들이 안 와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중국인들이 많이 올 테니까 한국인들쯤은 무시해도 된다고 여겼죠. 실제로 그 지역은 중국인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거리가 온통 중국 사람들로 가득 차다 보니 그들의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밥을 먹다가 일행과 싸워서 식당 집기를 던지기도 하고 음식 양이 적다며 더 달라고 난리를 치거나 화장실이 있음에도 가게 앞에서 아이가 소변을 보게 하는 등 정말 눈살이 찌푸려지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더라고요. 한국인을 거부하기 전까지만 해도 다양한 인종의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중국인들도 좀 눈치를 보며 행동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자기들 세상이라고 생각하는지 여기가 태국인지 중국인지 헷갈릴 정도로 지역 상권이 지저분해졌습니다. 결국 엄마 식당이 있는 지역의 상권은 거의 죽어버렸고 엄마도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든 상황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을 겪는 것이 비단 저희 엄마만은 아닐 겁니다. 태국에서 관광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많은 분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예요.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생계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 때문에 태국 관광청에도 민원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원 내용 중 대부분은 소셜미디어에서 유행하는 밴 코리아 운동을 막아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그리고 그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은 일부일 뿐, 대부분의 태국인들은 여전히 한국인들을 환영한다는 사실을 한국인들에게 알려달라는 내용도 많았습니다. 태국 관광청도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 일환으로 태국인들이 한국인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해 업로드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많은 태국 사람들이 한국인을 환영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더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그날은 고등학교 시절 절친이었던 친구들을 만나는 날이었어요. 어디서 만날까 고민을 하다가 친구들이 저희 엄마 음식 솜씨가 그립다며 엄마 식당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마침 손님도 없던 터라 저는 흔쾌히 수락했고 엄마 식당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약속 시간에 친구들이 엄마 식당으로 찾아왔는데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이렇게 손님이 없느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련의 사정들을 친구들에게 털어놨어요. 태국 사람들이 제발 밴코리아 운동을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차타티다는 엄마 식당 사정은 이해가 가지만 오히려 태국에서 밴코리아 운동을 더 강하게 해야 한국 정부도 뭔가 느낄 게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친구의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라서 혹시 너도 밴코리아 해시태그를 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사실은 자기도 한국에 갔다가 입국 거부를 당해서 한국 땅은 밟아보지도 못하고 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입은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면서 분통을 터뜨렸어요. 제 주변에 한국 입국 거부를 당한 사람이 있다니 정말 놀랐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거부를 당하게 되었냐고 물어봤습니다. 차타티다가 말하기를 한국 출입국 관리소에서 한국에 온 이유가 무엇이냐고 이것저것 많이 물었다고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친구의 대답이었어요. 사실은 여행을 가장한 취업 목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차타티다의 다른 친구가 한국에서는 6개월만 일해도 태국에서 버는 돈의 3배는 벌 수 있다고 말해서 차타티다도 혹해서 가보려고 했던 거죠. 그 친구가 차타티다에게 한국에 오기만 하면 일자리는 알아봐 줄 테니 일단 들어오기만 하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기가 하려고 했던 행동이 불법인지도 모르고 밴 코리아 운동이 정당하다고 말하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차타티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에서 왜 입국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차타티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알고 있어. 너처럼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태국인들 때문에 아무 잘못도 없는 그냥 여행을 하려고 한국에 가려는 수많은 태국인들이 입국 거부를 당하고 있어. 우리 엄마도 평생 성실하게 식당을 운영한 죄밖에 없는데 이렇게 입국 거부당한 태국인들의 엇나간 유행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잖아. 게다가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 결국 우리나라 전체가 타격을 입게 될 거야. 그렇게 생각이 짧으면 어떡해? 지금 당장 그만둬야 해. 다신 그런 행동하지도 말고 밴 코리아 해시태그 운동도 그만하라고. 저는 차타티다에게 진심으로 따끔하게 충고했어요. 차타티다는 저의 충고에 처음엔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았지만 주변 다른 친구들이 제 말에 더욱 공감해주면서 차타티다도 자기가 너무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면서 반성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지각생 친구 아라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지각을 밥 먹듯이 해서 한 번도 약속 시간에 맞춰 온 적이 없어요. 늦은 이유도 정말 다양해서 이제는 왜 늦었는지 듣는 게 오히려 더 기다려질 때가 있어요.
정말 기발한 핑계를 댈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머리를 감는데 갑자기 단수가 돼서 생수로 머리를 감고 왔다거나 버스를 탔는데 지갑을 두고 와서 다시 집에 다녀오느라 늦었다거나 하는 식이죠. 아무튼 조금 정신이 없는 친구예요. 어렸을 때는 이런 문제들로 종종 다투기도 했는데 성인이 되고 나니 이제는 아라야가 이렇게 덤벙대는 모습이 그저 귀엽게 느껴져요.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저 멀리서 헐레벌떡 뛰어오는 아라야가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오늘은 또 무슨 이유로 늦었을까 궁금했죠. 그래서 다가오자마자 왜 늦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아라야의 대답에 우리 모두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약속 시간에 늦은 이유가 바로 중국 때문이라는 거였거든요. 하다 이제는 핑계가 너무 말도 안 된다고 다들 웃기다고 말했죠. 하지만 아라야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이번엔 진짜라면서 자신이 그동안 중국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라야는 몇 달 전부터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여행사에 가서 적당한 상품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여행사 직원이 지금 한국 입국 거부 사태가 자주 발생하니까 차라리 안전하게 일본이나 중국을 다녀오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하더래요. 직원은 지금 한국보다 더 좋은 프로모션 상품들이 많고 중국에도 좋은 명소가 많으니 한국보다 더 만족할 거라고 호언장담했죠.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중국 여행 상품이 너무 싸고 혜택도 좋아 보였대요. 그래서 아라야는 덥석 중국 여행을 계획했고 설레는 마음으로 떠났다고 했어요. 하지만 막상 가보니 상황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호텔은 사진과는 달리 낡고 지저분했고 방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며 심지어 욕실 청결 상태도 엉망이어서 사용할 때마다 찝찝해서 환장하는 줄 알았다네요. 게다가 유명하다는 관광지는 사람들로 너무 붐벼서 제대로 구경할 수가 없었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그마저도 계속 새치기 하는 몰상식한 중국 사람들 때문에 한자리에서 몇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음식도 생각했던 것보다 입에 맞지 않았고 식당 직원들 손톱에는 까만 때가 잔뜩 끼어서 지저분한데 심지어 불친절하기까지 해서 너무 놀랐다고 했어요. 교통 상황도 엉망이어서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고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아도 바가지 요금을 내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아라야는 중국 여행 내내 불편하고 피곤한 일들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최악의 여행을 하고 나서 아라야는 그동안 한국에 가려고 모은 돈을 중국에서 다 써버린 사실에 너무 우울했대요. 그래서 한국이 그리워서 밤늦게까지 한국 드라마와 예능을 찾아보다가 늦잠을 자게 되었고 결국 약속 시간에 늦게 된 거였어요. 아라야가 중국에서 그런 경험을 하고 왔다는 사실을 듣고 좀 안쓰럽긴 했지만 그게 약속 시간에 늦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참 신박하게 느껴졌어요. 아라야다운 이유라며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우리는 속상해하는 아라야를 위로해주면서 언젠가는 우리도 다 함께 한국 여행을 한번 가는 걸 목표로 돈을 모으기로 했어요. 그때는 아라야도 지각하지 않고 딱 맞춰서 갈 수 있을 거라고 농담하며 웃었죠. 결국 아라야 덕분에 우리 모두 한국 여행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생기게 됐고 그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하지만 무사히 한국에 입국하려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한국이 태국인들의 입국을 거부하는 이유는 태국인들의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죠. 우리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머무르려면 정당한 절차를 따라야 하고 그런 인식이 태국인들 사이에서 확산되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한국에 여행을 가서도 환영받고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정상적인 국가라면 자국민들이 다른 나라에서 불법 체류하는 걸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한국이 불법 체류를 막았다고 해서 밴 코리아 운동을 하며 한국에 가지 말자고 하는 건 당장 중단해야 해요.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안전함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엄격한 입국 심사와 마약 단속 그리고 불법 체류자를 막기 때문인데 우리 태국인들이 그런 한국의 질서를 망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반한 감정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미안한 감정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한국에서 환영받고 싶다면 먼저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해요.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방법으로 입국하고 한국의 법과 규칙을 존중하면서 생활해야 하죠. 그런 인식이 우리 사이에서 자리 잡을 때 한국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더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을 편하게 방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날이 오길 바라며 우리도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태국과 한국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불법 체류와 같은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와 안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